밭으로 돌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돌리고 그 다음에 농사 이제 밭 농사 해가지고 하나 둘셋 제가 세보진 않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미 정도 되는데 그 8배미만 100평씩만 따지면 한 8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산이에요. 제가 사는 데가. 오신 분은 아시겠어요? 강진구 씨나 저 또 오신 분 그렇죠? 네, 두 분 오셨죠? 오셨다니까 이제 새롭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둘레가 다 산이기 때문에 요즘에 고사리, 산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고 그래서 먹는 거는 주로 이제 산에서 시치해서 먹어요. 밭에서는 잡초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대망초를 열심히 뜯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더 맛있는 산나물 있는데 제가 대망초에 눈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이제 눈이 안 가는 상태에서 하죠.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밭에 나갑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거의 낮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 강의 디스플레이하게 이제 해서 가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손님들이 좀 찾아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폐쇄적 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아직은 내 팔자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열어놓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것들이 주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대부분 난 돈은 없는데 어떻게 귀농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답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좀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은 옆에서 이제 막 농사 지면서 같이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고 저녁 때는 이제 어두워지면은 여러분들 5시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저는 한 6시, 7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갈무리 하는 거, 산나물 뜯었다 이런 것들 이제 씨앗 이런 거 갈무리 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턴 시드림이라는 토종 종자 카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원격 조정이에요. 여기서 제가 매주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격 조정을 하고 근데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죠. 메일 같은 거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대충. 그러면 한 10시부터는 제가 밤 농사를 짓습니다. 밤의 농사는 이제 글짓기 농사입니다. 글을 올해 이제 책 2권이 나올 예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글짓기를 하면 12시, 1시 이제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 1시인데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감히 돌아서 이제 자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쁜 생활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게는 이제 그렇죠. 가장 저에겐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농부라는 농사. 그러니까 농사 땅이랑 짓지 않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비록 내가 농사를 서로 짓지 않더라도 채취하고 뭘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자연과 함께 이제 있다라는 것 자체 그것은 뭐냐면 방 안에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가서 일정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기본적으로 저는 천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 글이 나오고 나의 건강함이 나오고 관계도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정보에 의해 아시겠지만 주로 저는 토종 종자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친장가요. 저희 집에 오셔서 보시는 게 씨앗 상태 쫙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정리해서 그나마 된 건데 300 몇 종. 그때 농공장일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데 이제 지금은 저 혼자 종자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도 이번에 순창에 가서 나누고 이제 나머지를 또 종자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봐서 이건 1년밖에 안 되는 종자들은 심어야 돼요. 1년밖에 안 가는 종자를 상온에서. 그러니까 저는 냉장고나 냉동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종자 보관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년에 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심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자하고 토종 종자를 하고 그다음에 농사 방법은 일단은 첫째 비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선해빌 이제 완전히 구겨졌죠 이미지가. 저는 어디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선해빌 갔더니 비닐이 제일 먼저 보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왜 비닐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물론은 뭐냐면 저는 선해빌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라는 이 말을 저도 이제 연도 농장이라는 저는 그걸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집단 농장이 없었어요. 집단 농장과 북한 농장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어요.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가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뭐 공동체 많잖아요. 마을 그 자체가 공동체고. 근데 그냥 공동체라는 이름을 딱 쓰는 순간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일관된 가치와 신념 이것 속에서 뭔가 움직여지는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이름을 굉장히 쓰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외부에서 공동체니까 저도 그냥 젖어 들어갑니다. 젖어 들어가서 아예 그래 그걸 일일이 설명하느니 그냥 그러면 우리는 생산 공동체라고 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해빌이라는 명확하게 생태 공동체라는 말을 분명히 입에 달았어요. 분명히 앞에 간판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비닐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100% 위반입니다. 생태라는 말을 비닐 물론 씁니다. 우리 여기서도 비닐이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병작에 있어서 비닐을 쓴다는 거는 첫째 거기에 위반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최소한 나는 병작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 암 사귀고 뭐 이래가지고 병작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여건을 제외하고 농사를 분명히 기본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닐을 쓴다는 것은 이것 또한 내 가치, 내 생활 모든 것에 대한 반칙이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자 함이 결여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간행농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간행농 일정농 하신다고. 근데 차라리 농약을 치시지요.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농약을 치시죠. 비닐을 쓰십니까? 왜냐하면은 농약 치는 것과 비닐 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비닐을 치는 순간 구조가 달라요. 즉 노동력 절감이라는 문제, 내 몸을 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 자연의 그 순환 원리를 갖다가 농약은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종자, 아까 보니까 종자, 토종 종자 쓰지 않거든요. 계량종,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추 계량 종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더 따먹기 위해서 농약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비닐은 왜 그럴까요? 풀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게 풀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안 갖기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대해서 살리건 안 살린 건 생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업에 대한 부분에서 저 경작을 보면서 감자 맛이 엄청납니다. 4,500평. 그럼 이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살라고 그러죠.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감자 팔려고 그러나 보다. 체험을 해서 뭘 하든지 아니면 식량으로 하려나? 쌀 말고.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비닐을 하게 되면은 같이 서로 막 어울려서 짓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닐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농작물의 다양성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비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에 선생님 1년 농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면은 자 지금 나갑시다. 비닐 작업합시다. 바로 합니다. 처음엔 타협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나중에 유들이 있게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타협을 해보면 끝난 겁니다. 원칙? 그 뒤부터는 계속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원칙이라는 건. 원칙은 머릿속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처음부터 이때까지 밥 제대로 얻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뭐냐면 여기 관념적 집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닐이라는 부분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농사. 네, 그래서 저는 비닐을 쓰지, 당연히 비닐을 안 씁니다.
저는 아직도 그 누군가가 그 산골에 와서도 비닐을 쳤던 사람들의 비닐을 걷어내고 있어요. 계속. 여전히 오늘도 뭐 하는데 비닐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남들 어디 가서 전통농사 이제 강의를 주로 하죠. 뭐 유기농, 남들이 처음에는 뭐 유기농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유기농, 태평농, 자연농 뭐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딱 하나라는 거죠. 순환농이라는 하나. 순환이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강진구 씨는 아마 저 연극농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아닙니다. 종자도 모두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예요. 순환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명상을 하면서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 이게 순환이 되느냐, 혈액 순환이 되냐 안 되냐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은 순환이라는 이 관계조차의 관계도 모든 건 순환이어야 돼요. 내 혼자 막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대표님 졸고 있을지도 몰라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자 순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왜? 자연은 순환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농사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 이 농사를 순환적이다 그러면 사실 농사 못 짓는 겁니다. 100%는 제가 아까 소박한 미래나 그런 데 많이 썼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최소한의 노동을 들여가지고 어쨌든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농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내가 얼마만큼 순환적이냐. 그래서 적이라는 말이 들어요. 얼마만큼 순환적이냐. 몇 퍼센트나 순환적이냐. 가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유기농사, 태평 뭐 농법, 그 다음에 또 무슨 농법이에요? 자연순환농법, 예술자연농법, 뭐 조합교회 무슨 자연농법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게 보면은 뭐 태평농법은 뭐 순환과는 거리가 먼 거죠, 실제 아시겠지만 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기대로 만평하면서 순환농법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연농법 마찬가지인데 저기에 뭐 미생물 뭐 갖다 놓고 얼마만큼 더 크게 만드는지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유기농 협회 위주의 이런 데는 뭐 순환농과는 거리 고투입이 고투입 다 고투입입니다. 고투입. 여러분들도 지금 탭이 저렇게 갖다 놓은 거 다 고투입입니다. 투입을 하는 거죠. 탭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똥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똥 아니잖아요. 사온 거라고 해요. 돈으로. 유기농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순환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농사가 과연 순환적이냐 아니냐. 자, 일단은 종자가 순환적이냐 아니냐. 보니까 다 토종 종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순환적이 아닌 거죠. 종묘사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순환적이지 않을 때 들어가는 게 돈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자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종자를 사왔어. 그러면 돈만 딱 들였으면 되는데 또 다른 걸 드리게 돼요. 어떤 거예요? 종자 자체가 순환적이냐 안적이냐? 안적이잖아요. 왜? 재생불능이니까. 생식이 안 되는 거니까. 상추 지금 사오신 거 그거 심어가지고 그 다음 씨 받아서 또 심어보세요. 안 납니다. 옥수수 사온 거 해가지고 하면 안 나와요. 이빨 빠진 거 다 나와요. 아홉이나 배추도 안 돼요. 배추는 이상하게 막 추쳐요. 그러니까 생식불능, 종묘회사는 생식불능의 종자를 만들어낸다. 그래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 주고 기껏 사온 것도 순환이 안 되는 마당에 종자 자체도 생식불능, 채종을 해봐야 그 배추가 아닌 게 들어옵니다. 순환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토종 종자인 경우 이 토종 종자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깊게 들어가면 있겠지만은 내가 채종해가지고 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최소한 10년 이상 돼서 고정이 된 겁니다. 형태가. 황미나라는 분이 딸이 나왔을 때 황미나 할머니를 닮아야지 저쪽에 있는 닮으면 이게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정이 된 것을 토종 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종 종자를 할 때는 일단 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밭을 만듭니다. 밭을 만드는데 비닐이 들어가는 순간 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풀들이 이제 억제 효과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숨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면 비닐은 풀 억제라는 농사라는 것은 풀 관리가 70%입니다. 60-70% 차지해요. 아니 90%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풀은 자생적인 거고 농사라는 것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작물을 취하려면은 이 자초와의 경쟁에서 아니면 자초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이 풀은 지 맘대로예요. 우리 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생리학적으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풀 관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땅의 관리죠. 풀 관리 이꼴로 땅 관리죠. 이거는 포기하고 일단은 비닐을 깔았습니다. 비순환적인 거죠. 비닐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어떻게 갈지? 비닐은 또 돈이 드는 거죠. 그쵸? 두 가지 또 해당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데 뭘로 갈죠? 기계로 갈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지요. 그죠? 기계 고장나면 열받잖아요. 스트레스 증진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환적이지 못해요. 내가 어떠한 기구를 사용해서 농기구라든가 기계가 아닌 기구를 사용하는 거, 그거는 순환적이죠. 내 몸이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다 갈다가 내가 죽어버려. 이건 순환적이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다한 노동력이 된 거죠. 규모에 맞는 농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밭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밭을 재배하는 중에 농약을 뿌리게 돼요. 자, 우리가 일상적인 농사 방법에서. 그러면 농약을 뿌리는 것도 순환적인 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병 치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약 먹어서 치유 안 하잖아요. 그런가요? 여긴 약 먹어서 치유하나요? 약 먹어서 치유 안 하잖아요. 대부분 최소한 두통 이런 거 있으면 좀 두통의 원인들을 짚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든가 아니면은 충분히 단식 한 2, 3일 정도 굶어가지고 몸을 회복한다던가, 아니면은 저 풀이 있으면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먹거든가,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농약이란 거. 농약이란 말은 원래는 농사에 필요한 약들을 갖다 화공약품들을 주어서 해요. 이건 돈 들죠? 그 다음에 화공약품이죠. 여러분들 진통제 계속 탈레를 먹어봐요. 안 되잖아요. 몸이 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면은 그것 또한 돈 들죠? 탈레를 먹어가지고 몸의 순환 엉망으로 만들게 되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당연히 뭐죠? 순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확합니다. 수확하고 있는데 기계로 수확하는 것과 사람의 몸으로 수확하는 것 또 다른 거겠죠. 기계로 수확하면 역시 돈 들고 하는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직접 참깨 같은 경우는 밑에 좀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는 거니까 그걸 자연의 생리를 보면서 그 알맞을 때 수확을 해내는 거 역시 순환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어떻게 하게 돼요? 자, 또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저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지. 안한식 박사님처럼 어디 냉장고에 나긋나게 탕 끓어라? 순환적이지 않지요. 냉장고나 이런 건 전기에너지, 그렇죠? 일상적인 그런 순환적이지 않은 저장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햇빛을 잘 건조해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어놓거나, 아니면은 통풍이 잘 되는 용기 같은 데다 집어넣으면 상온에서, 그렇죠? 특별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속에서 저장 이용을 합니다. 그럼 역시 순환적인 거죠. 그리고 이걸로 해서 먹기도 하고. 자, 여기에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들어가는 거는 인간의 노동력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농사는 지금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처럼 더군다나 공동체 공동돈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는 분명히 최소한의 화폐로 사는 것들이 분명히 전제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화폐로 살아야죠. 더군다나 최소한의 화폐로 할 때 우리 농사를 칠 때는 가장 인간에게 훌륭한 먹을거리가 나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최소한의 화폐로 농사를 졌을 때 훌륭한 먹을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먹을거리가 다시 땅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농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이거 팔아야 된다고 이럴
집어넣어서 최대한의 화폐를 끌어잡아야 됩니다. 이거랑 어떻게 맞니? 부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순환적이지 못한 생활인 거죠. 여러분의 사유 자체가. 농사는 고투입으로 하고 뭐 해서 판매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활과 여러분들의 사유 여기까지 모여들기까지의 가치와는 분명히 위반된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커질 거고요. 따라서 이조차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맞는 최소한의 화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서로 나누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농사는 저는 아마 농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도 검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종농자, 전통농사, 요 얘기 하다 또 말았는데 결국은 돈이 들지 않는 농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통농사는 돈이 안 들었어요. 그죠? 예전에 돈이 있었나요? 어디 뭐 TV 사놨어요? 아니에요. 기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통농사라는 것은 내가 생활 쓰레기, 내 생활 쓰레기죠. 음식 쓰레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생활에 다시 순환되는 그런 농사였던 거예요. 그게 전통농사라는 거죠. 농약이라는 거 따로 치지도 않았었고 서로 작물들끼리 서로 알게 잘하게 친숙하게 지냈고 그리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전통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농사라는 것은 농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활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토종 종자만 갖고 가지 말아야 돼요. 토종 종자만 갖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토종의 생활이어야 된다. 네 삶 자체가, 네 가치조차가 모든 것이 토종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토종은 우리가 멀리서도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었던 그 정도만 돼도 바로 이 토종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돈에 대한 갈등도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다. 토종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순환이에요. 그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다른 데는 안 버리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순환의 방식에서 또 아셔야 되는 음식 부분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죠? 또 나는 뭐 브로콜리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브로콜리 귀엽고 사오면 가끔 우리 입이라는 게 오랫동안 길들여 도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애들도 그렇고 물론 100%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뭐겠어요? 없으면 안 먹는다는 겁니다. 없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칙이라면 저 같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만 먹는다. 우리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0평이죠. 1000평이 50명 먹고 사느냐?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못 삽니다라는 말이 웃긴 거예요. 이 자체도 순환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끼 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그 또 쌀 떨어지고 그럼 단식하면 되지. 명상의 단식이 얼마나 좋은데. 단식하죠. 단식하다가 좀 나오면은 먹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밥 예전에 구황이었죠. 뭐냐? 저 같은 경우 쌀이 떨어져가지고 호박 잎을 막 엄청 막 나온댔어요. 그래가지고 호박이 밥이 되고 밥알이 호박이 되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따라 또 손님이 엄청 왔어. 호박 밥을 해드렸어요. 신비한 체험이죠. 신비한 체험. 그래가지고 다들 가서 푸 딩딩한 똥을 쌌다고 그래요. 얼마나 똥이 잘 나왔을까. 그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거. 그것이 나는 순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순환적 삶이라는 거는 일부러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일일 일식 하잖아요. 막 붐이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일일 일식 할 사람 나밖에 없네. 대표님도 일일 일식 좀 해야 되겠네. 강진구 씨가 마찬가지예요. 세 분은 일일 일식 하셔야 돼요. 이분들만 두 끼를 이쪽으로 헌납해도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화폐를 두고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이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완결성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 물론 10만 원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죠. 10만 원조차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농사에 대한 이제 생활과 농사, 토종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은 요 얘기냐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농사 안 짓는 분 있으세요? 왜 안 져요? 목수입니다. 아, 네. 목수도 농사 진다고 그러는데? 안 집니다. 아예 안 져요? 네, 일이 많아가지고.
일만 하신다고요? 네, 뭐 톱질도 하고요. 그리고 딱 유일한 한 분이시네요, 농사. 근데 농사팀장님, 영농팀장님, 아니 이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농사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배웠을 때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황민아 씨 여기 안 계시네요. 제가 그러면 일주일마다 확인 메일을 쌓아주세요. 네. 농사를 게으리하면 비닐 걷어내야지. 비닐 걷을 생각하니 끔찍스러운데요. 그렇죠. 이 지우개가 없어서. 근데 이걸로 지워내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지우개 필요 없어서. 네. 농사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시는군요. 아, 가지수원으로 일단은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작포 계획부터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우면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자, 이제 예습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접하게 세우겠습니다. 이 작부라는 말이 원래 저기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농사계획이죠, 농사계획. 이미 농사계획을 세우나 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땅이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 일단은 농사계획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급이 기본이죠? 분명히 자급이죠? 여러분들이 자급을 하시는 겁니다. 자급.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감자, 또 뭐였었죠? 순채, 또 아까 많이 심은 거. 삼채, 네, 삼채. 그 다음에 마늘 조금 있고, 또 쌈 종류. 그쵸? 그 다음에 다른 거 없나요? 아니 뭐 대추 뭐 다 있죠. 대추, 뭐 이렇게 약간,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올해는 내년 이것만 드시면 돼요. 아니 저기 벼농사에 벼농사 해야죠. 그렇죠. 벼농사. 그건 내년에 먹잖아요. 감자가 어쨌든 아일랜드 식량이긴 해요. 그죠? 저 감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애들 워낙 감자 좋아하니까. 그래서 감자를 저만큼 심은 이유는 분명히 자극적인 요소다 치고 이제 식량합니다. 이 식량할 때 참 편한 게 뭐냐면 감자 뭐죠?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초보 농사꾼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고구마입니다. 농사 못 짓는 사람도 고구마는 다 잘 짓습니다. 고구마는 퇴비도 안 들어가요. 퇴비도 안 들어가도 돼요. 고구마는 퇴비만 넣어봐야 막 뚱뚱해가지고 이상해져요. 커지고 맛이 없어져요. 고구마는 자라도 좋아요. 그리고 물론 이건 평수를 많이 차지해요. 아시겠지만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1월, 한 10월 말 정도나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다른 것들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고구마는 겨울의 식량이 되는 거죠. 겨울의 식량. 그래서 초보 농사꾼들도 다른 거 못한다 그러면 고구마를 심으십시오. 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구마. 그래서 감자와 고구마하고, 감자의 경우는 지금 저 땅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파줘야 될 겁니다. 제가 감자는 파지 않아도 돼요. 원래. 그러니까 감자는 그 장마 때 해가지고 썩잖아요. 근데 저 토질이 지금 비닐을 일단 씌워놨기 때문에 첫째, 썩을 위험이 높습니다. 감자가 자기 저항력이 떨어져요. 비닐 씌우면 이거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선체가 면역력 강화를 시켜주는 채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자 먹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 감자 위에 상체를 심으면 좋았을 걸. 아무튼 감자가 하지 지나고 8월 이쪽에 썩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저장을 잘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저장을 잘 하셔야 되는데 통풍이 잘 되고 습안진데,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캘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가장 또 좋은 방법은 저희가 배수가 잘 되면, 비닐도 안 쓰였다면, 배수 잘 되고 비닐 안 쓰고 정사진 방식으로 심었다면 무슨 얘기냐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이렇게 골을 탔어요. 그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골을 타는 거예요. 물 배수가 아주 잘 되고. 비닐을 치면 사실은 비닐 자체가 보수를 해주거든요. 상관없을 때는 이렇게 되면 물 빠짐도 좋아요. 물 빠짐도 좋고, 이렇게 놔두면 감자 안 캐도 돼요. 먹을 만치만 캐면
감자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자를 와가지고 어떤 저장을 해놓, 물론 여기 뭐 저장해놓을 때가 많지만 해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는 식량을 할 수 있다. 감자 뒤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자 뒤에는 감자 6월달에 했잖아요. 그쵸? 뭐 할 수 있죠? 감자 뒤에 콩 옥수수. 콩하고 옥수수 하실 생각이세요? 영농 팀장님? 옥수수, 네. 배추. 콩, 옥수수, 배추. 저기에 콩, 옥수수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감자 끝나고 콩, 옥수수가 좀 일찍 들어가야 될걸요. 여기는 제가 보기엔 기온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옥수수는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옥수수는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서 8월, 9월 초까지 먹어요. 9월 초까지. 그 다음에 콩은 5월 말에서 언제? 6월 초에 심어서 언제? 10월까지. 그러면은 이 콩, 감자밭에 콩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감자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땅이 없다, 콩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비닐 쳤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콩을 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콩을 여기다 심어요. 콩이 요만큼 자랐을 때 감자 그때 캐냅니다. 옆에다가 감자 심어요. 콩 심어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지금 진작 심어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가장자리에 심습니다. 감자 둘레 가장자리에 옥수수 심어요. 쭉 심고 뭐를 해요? 여기 사이에 콩을 심어요. 콩. 그러니까 옥수수 밭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자밭을 살려주고 콩은 어차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녹비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에 심고 이쪽에서 콩으로 도배를 한다. 이 콩은 무슨 콩? 메주콩이나 되겠죠. 메주콩 또는 서리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쨌든 식량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감자 걷어내면 여기 콩 들어가죠. 콩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는 뭐 들어갈까요? 감자 걷어내면 배추 들어갈 수 있죠. 배추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추가 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배추가 무. 그러면은 콩은 많이 어느 정도 요 정도 무성해 있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콩이 나중에 됐을 때는 뽑거나 수확을 해요. 이제 다 잘라주거나. 얘네들은 날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배추가 그때 뭔가 큽니다. 섞어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100배 활용하는 겁니다. 섞어짓기를 이런 방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배추를 여기다 심어요. 감자 뽑아는데 심고 여기는 콩이 무성하게 자라고 콩은 나중에 10월달에 수확하게 되고 아니면 여기를 더 우리 뭐 콩 말고도 심을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이런 옆에다 심을 수 있는 건 팥이나 녹두를 심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감자 옆에다가 쭉 팥이나 녹두 심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약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녹두 같은 경우는 상비약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두죽 같은 거 많이 해먹으면 되고 팥 같은 경우는 토양도 비옥해지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상비약입니다. 그러니까 팥과 녹두를 많이 이왕이면 자꾸 지금 밥에 팥이랑 녹두를 조금씩 넣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암 이런 그 캔서 쪽으로 많이 좀 우리 집안에 좀 있다 이런 경우는 팥이랑 녹두를 작곡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그런 데다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팥이랑 녹두는 콩처럼 녹비작물입니다. 비료를 안 해줘도 돼요. 저렇게 되게 안 쌓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곡가 됐죠? 1년 작곡 되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식량 작물이 들어가면 감자를 심었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채 있는데 저 삼채는 김치 나무 먹죠? 뿌리. 그것도 모르시고 하셨네. 누가 줬으니까. 삼채가 히말라야에서 그죠? 해가지고 한참 인기가 있는 그런 건데 저 삼채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명상하실 때 그냥 삼채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채가 매콤해요. 되게. 그래가지고 좀 정신 차리도록 삼채를 이 삼채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반찬류. 이것도 10월 수확이죠. 10월 수확이라서 이거 땅 잡아먹는 거예요. 땅 잡아먹으니까 삼채는 제 생각에는 좀 팔아야 되겠네. 여기
훌륭하신 거죠? 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삼채만 먹고 그래서 삼채가 여기 있어요. 삼채 이렇게 삼채가 있으면 아깝잖아, 그렇죠? 삼채 10월달에 수확하는데 그리고 크죠? 이게 올라오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더 몰라 삼채 심으려고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이게 비늘 딸렸잖아요. 그러면 비늘 딸렸으니까 그 옆에다 심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아까 뭐 있어요? 감자잎에 뭐 심을 수 있다고요? 홍종류나 녹두 팥 심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심으세요. 똑같이 심으면 그 세 가지는 뭐라고? 내년에 퇴비를 안 해도 된다고. 걔네들 자체가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많이 생성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질소를 하늘에 있는 질소를 막 잡아와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삼치는 10월달에 먹으니까 뭐 먹어야 돼? 열무 같은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열무 같은 거 뭐 그렇게 이 양반 배추, 김치 하면은 엄청 하죠? 김치 여기서 담가 먹죠? 사서 먹어요? 담가 먹죠? 그럼 지금 아직 있어요, 먹을 거? 열무 있어요? 열무도 있어요. 아, 지금 다 재배해서 언제 재배하셨을까? 하우스에 하우스에서 재배.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하우스 들어갈 필요 없죠. 지금 하우스 들어가면 벌레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내내 여름 내내 어쨌든 계속 먹어야 되니까 요 옆에다 심는 거예요. 옆에다 뭐예요? 열무 씨앗. 열무 지금부터 엄청 잘 나요. 얼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씨앗을 옆에다 쫙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색으로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네. 어쨌든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채는 제 생각에 이게 매콤한 거기 때문에 벌레들이 잘 안 뜰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옆에 배추 심으면은 잘 될 거예요. 별구 배추 말고. 별구 이렇게 오므라지는 배추는 겨울용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먹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냐면 잎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배추는 이게 긴장 배추 이렇게 달구는요. 얘가 뭐라고 그래요? 겨울에나 먹어다오 이거지. 그러니까 달구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봄에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열무들을 딱 열무나 엇가리 이런 것들 심어가지고 드시면 된다. 그리고 양배추 아까 많이 하셨잖아요. 뭐죠? 그러면 양배추 그거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퇴비가. 똥거름이 들어가야 돼. 똥거름.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똥거름이 들어가면 내가 똥거름을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똥거름이나 이런 그 농협 쓰면은 병충해가 많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또 농약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양배추는요, 사서 먹는 거는 배추 한 턱혀이 하나 하실 때마다 농약 한 번씩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약 덩어리를 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우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한 몇 겹밖에 한 겹도 안 될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걸요? 퇴비를 넣고 그쵸? 그러면 그대로 먹으면 돼요. 그대로 드시면 되니까 그것도 중간에 많으니까 충방제공만 쓰기는 그렇잖아요. 심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공간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순채 옆에. 대신 순채 옆에는 뭔가 벌레가 많이 뛰는 걸로 심어라 이거예요. 제 생각에 순채는 독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항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그냥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순채를 해서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옆에서 심어줍니다. 삼채, 네, 순채. 왜 제가 순채라고 그러지? 순채가 뭐가 때문에 순채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쌈 종류. 여러분들 뭐 쌈 많죠. 뭐 쌈만 먹고 혹시 삼겹살 드세요? 아니요. 안 드세요? 안 줘요. 밥산 주방장이 어느 분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고기는 안 드셔요? 아예 베지테리언 드세요? 거의 안 종종 먹죠. 먹고 가끔씩은. 종종? 언제나 아시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왜 개고기 먹기 시작했는지 고기가 비싸서 고기를 키우는 서민들은 고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양반 대갓집이나 해서 잔치상에서 먹지. 그러니까 뭐 먹어요? 개고기 먹는다면 여러분 개고기 드실 수 있죠. 개 키우시면. 그래서 아무튼 쌈 종류.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예요. 요건데 그리고 또 벼농사 보지 않았지만 천평이라고 그랬죠. 천평이면 직접 손 보내실 건가요? 손으로 못 내실 건가요? 대표님은 전혀 잘 모르시네요. 영문 팀장이 아시죠? 천평밖에 안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분이 몇 명인데 이렇게 성공도 되죠. 이 집을 네.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농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 농사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사실 많지 않아요. 여기 이상한 공동체네. 아니 먹는 것에 투여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투여되지 않고 제가 이것까지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제가 했습니다. 농사 경작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거리 그러면 나는 목수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이거 대충 개폐지라고 이거 못 자르고 있어요. 대신에 나는 네가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줬어요. 그런 식으로 다 아마 나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농사 누가 짓냐고요? 그러니까 비밀 쓰는 거잖아. 그리고 돈 들어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최소한 하루의 일과 중에 농사에 기본적으로 2~3시간들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게? 명상 이거 해요? 제 생각에는 농사 충분히 저게 명상거리입니다. 뭐 하고 전평 딱 심어봐요. 명상 엄청 되는데. 이렇게 너무 심으라면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 뭔가 저는 뭔가 문제 있는 곳이야. 기본적으로 자기 먹을거리를 농사에 기본적으로 자기 노동들이 손끝이 들어가지 않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밥 먹어. 그러니까 개망초 같았지.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아까 이 논에 주변에 콩 다 심습니다. 근데 기계로 들어가면 콩 못 심어요. 아시죠? 논두렁에 기계가 들어가는 장소에는 콩 못 심어요. 그러니까 논두렁에 다 콩을 심어두면 그 벌레들이 콩을 먹어요. 콩 잎사귀를 먹어요. 이때 가가지고 콩 이거 안 쳐줘도 돼요. 이 순치기라는 거 목 잘라주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시죠? 안 잘라주셔도 돼요. 그래도 잘 달려요. 벌레들이 가서 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콩으로 해주면 이거 상당히 실해요. 많이 달려요. 특히나 논 주변에 콩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계 속에서의 농사, 그 다음 농사 방법이고요. 저 같으면은 농사를, 지금 시계가 없어서 오후는 5시간. 5시에 여기서 꼭 밥 먹나요? 아니야, 저도 제일 바뀌었는데. 6시 오늘 바뀌었어요? 아니 주방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니요 끝나고 가셔도 돼요. 그러죠? 네. 네. 오늘 굶어도 되고. 네. 일단 이제 흔히 작부 계획을 이제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돈에 대한 부분에 혹시나 미련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이냐 아니면은 우리 알파 하자. 근데 알파 하기는 제가 보기엔 땅이 적어요. 그죠? 그 다음에 농사 하시는 분들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여기서 먹는 걸로 작업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돈이 절약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짓는 거 충분히 하시고 그러면 작업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작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당연히 식량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식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쌀이죠. 쌀. 그 다음에 잡곡 만드셔도 되는 거야? 잡곡. 자, 쌀은 여기 100% 현미이죠? 네. 안 현미? 백미 같이 먹어요. 백미, 현미 같이 먹어요? 네. 섞어서 먹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현미 몇 퍼센트 드세요? 현미를 많이 싫어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자, 제가 농사 얘기하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음식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생활 묻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백미 들어가야 명상이 잘 되나요? 아니죠. 현미를 싫어하시는 분 누구시죠? 손 잠깐 들어보실래요? 현미 현미 이걸 많이 먹습니다. 현미 10%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아니, 오늘 그렇다는 얘기. 오늘 10%만 들어. 아이. 많이 먹는데? 그래요? 자, 쌀로 제 생각에는 네? 현미 100%로 그냥 드십시오. 그럼 작곡 안 들어가도 됩니다. 현미
여기에 작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미 100%를 넣으면은 작곡 농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팥이나 녹비작물이니까 조금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수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수수, 기장, 조. 그러니까 자꾸 일부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농한다 그러면은 막 모여서 뭐 작곡 먹어야지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기장 농사, 조 농사 뭐 다 해요. 이거 언제 못 해요? 못 하니까 그냥 현미 100%를 드시면 굳이 작곡에 대해서 안 연연해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미하면 도정이 더 들잖아요. 도정비가 더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쌀농사 해가지고 가서 정리소에 맡겨보시면 알겠지만 백미가 더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미 100%를 드시는 걸로. 이것도 충격입니다. 비닐 이후로 충격입니다. 백미 완전히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이라고 해도 애들은 굶기세요. 안 먹으면 너 먹지 마 라고 하세요. 그러죠? 충분히 그렇게 하시죠? 쟤네들 3일 굶어도 없어요. 애들 훈련시킨 거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현미 100% 드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단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미 100% 넣으면 작곡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나는 백미를 먹어야만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작곡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시죠? 왜? 나 수선제 그 책 다 읽었거든요. 거기는 거창하게 다 써놓고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그거 있잖아요. 죽음, 사랑 보내주시고 달렸단 말이에요. 성민아 씨, 강진구 씨. 지방과 단백질이 어디 있어요? 눈에 있어요. 눈에 이 겉에.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받기 위해서 결국은 작곡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공급되는 현미를 먹으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그걸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지테리언이 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막 목수일도 하고 저 다 짊어질 수 있어요. 왜? 현미 통곡을 하니까.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식량 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식량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는 아마 아이들 때문에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식량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있죠? 옥수수 식량으로 할 만큼. 네. 옥수수 식량으로 할 만큼. 제가 보기엔 안 될걸요, 여기. 옥수수가 식량이 되려면요, 미국의 경제 방식을 택해야 돼요. 단작으로 제가 보기엔 저거 다 옥수수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식량이 되지. 옥수수 두 알을 놓고 그거 식량이라고 그러면 웃기지. 그죠? 간식도 아마 옥수수 수확될 때 간식이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그거 다 말려가지고 먹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수수 식량이라는 거는 미국 중심의 그러한 그 대규모 규모 있는 경제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없어요. 대충 이 정도예요. 그러면 됐네. 자, 1000평이니까 여러분들이 화학비료 팍팍 뿌릴 거죠? 학교를 몰라요? 화학비료 그럼 안 뿌리실 건가요? 왜냐면 제가 미리 몇 가마니 나오는 거 알려드리고요. 화학비료 안 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하면은 3가마 정도 나올 거예요. 땅이 어떠냐 다른데 200평당 곱하기 5잖아요. 1000평이잖아요. 그러면 3가마는 80kg 얘기하는 거예요. 80kg. 그러면 3달이 240kg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 뚝뚝 뚫게 보세요. 그리고 학비를 탁 치면요. 요게 3가마에서 사실 2가마 반이에요. 그리고 학비를 안 치잖아요. 치면 4가마 나온다. 4가마. 그리고 화학비료만 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엄청 잘 농사를 졌어도 5가마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한 가마 갖고 화학비료를 치느냐 안 치느냐 치지 않겠죠. 요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요 정도 비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자를 그러면 볏짚을 기계로 소화하면 다 썰어서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볏짚 자체가 얘네들의 적이에요. 네, 거름이에요.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럼 곱하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서는 하루 한 끼 먹으면 되겠네요. 자, 됐죠. 그리고 고구마, 감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 식량, 무 있습니다. 겨울에 무를 많이 드세요. 저거 나머지 다 무로. 배추보다 무를 넣으세요. 그래서 겨울 식량 무로. 여기 무 넣으면 돼요. 밥에다가 무 넣어가지고 얼음 무도 버리지 마시고요. 같이 다 밥으로 해서 하면은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식량 대체 식량도 되고요.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하면은 이 정도 갖고 식량. 그 다음에 양념류가 들어가겠죠. 양념류. 여러분들 보니까 양념류가 뭐 있어요? 마늘 있잖아요. 그렇죠? 양파 안 하셔도 되죠. 뭐. 마늘 있으니까 대신 양파 안 하고 뭐 해요? 파하면 되죠. 서양에서 들어와서 양파예요. 그런 거거든. 근데 야, 이게 양파가 당뇨에 좋다, 뭐에 좋다. 그럼 파 드시면 돼요. 굳이 양파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봐서 이쪽이 양파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 파, 또 뭐 있죠? 고추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고추 이분들이 김치 담가 먹고 뭘 하면 고춧가루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고추 잘 안 드시죠? 고춧가루. 많이 드세요. 명상에 많이 드잖아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죠. 많이 안 되죠. 겉절이 할 때. 겉절이 할 때 좀 넣고 안 넣어도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고추 농사 실패하셔도 돼요. 고추 농사는. 그러니까 굳이 탄저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고추 농사가 굉장히 힘든 농사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300주 정도를 심어가지고 아마 고춧가루 요 정도, 김장 정도 담글 정도도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농약 안 치고 그냥 막걸리나 저희 뭐 식초나 뭐 이런 것만 줘가지고 탄저 안 걸리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막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2, 3일에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200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규모에서 고추 농사 한다 그러면은 한 1000주, 2000주, 1000주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 꼭 드시겠다면 1000주 정도 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고추가 꽃이 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 이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방아달에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막 펴요. 그럼 언제부터냐면 정확히 7월입니다.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남들은 농약 몇 번 치냐면 18번 칩니다. 매주 3, 4일 비가 온 게 항상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4일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쳐도 됩니다. 이때는 뭐냐면 먹다 남은 거 막걸리 그 물에 희석해가지고 쳐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사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걸리 좋다고 해서 막걸리 사고 제가 돈이 안 드는 농사 얘기하는 거예요. 드시다 남은 거. 그 다음에 식초. 아까 보니까 식초 있어요. 감식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먹다 남은 거. 다 짜내잖아요. 다 짜내고 나면은 사람이 먹고 그러면 거기다 물을 또 넣어. 물을 넣어가지고 또 걸러. 그러면 이게 식초 되잖아요. 식초물입니다. 식초물. 식초. 또 식초. 여기다가 쌀뜨물 다 모아놔가지고 다 섞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나올 수 있는 게 저기 목초액 안 나오죠? 저쪽에서는. 목초액 나와요. 그러면 목초액. 자, 돌아가면서요. 막걸리 하나만 주면은 버릇 나빠지니까 돌아가면서 매주 한 번씩 당번 정해요. 정해가지고 토양 살포를 하세요. 토양 살포를 하면은 탄저 제 생각에는 8월 말이나 8월 중순 20일경이라고 올 거예요. 그럼 다 따먹고 탄저가 오는 거거든요. 고추 농사 만약에 성공하시면 여러분들은 농사 자신감 다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지런함입니다. 고추는 부지런한 거에 비례됩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 만약에 고추 농사가 안 되면은 뭐 한다? 고추 먹지 않는다. 고춧가루 먹지 않는다. 이거 마늘파, 양념, 그쵸? 마늘도 마찬가지로 마늘 만약에 실패가 뭐예요? 마늘 먹지 않는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마늘 대신 파가 있기 때문에요. 파 다 썰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늘도 실패, 파도 실패, 고추도 실패, 그러면 양념 먹지 않는다. 가능해요. 양념도. 그래서 양념류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양념류 또 있네요. 깨라는 거. 깨는 사실은 거의 안 필요하잖아요. 깨 안 넣어도 돼요. 깨 안 넣어도 되고. 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참깨가 있고
뭐가 있어요? 흑임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들깨. 그러면은 들깨 있으면 들깨 넣고 흑임자 있으면 흑임자 넣고 참깨 있으면 참깨. 그러면 기름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만의 비법. 기름류. 뭐 아주까. 어떻게? 저번에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 같이 하나 있었구나. 아주까리. 아주까리 설사하잖아요. 네, 그건 센 거. 볶아야 되잖아. 아주까리 제가 그래서 올해는 그냥 아주까리 기름으로 그 아주까리 그 좀 황폐한데 아주까리를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얘는 초장에만 잡아주는 풀을 한두 번만 잡아주고 그냥 남들 딱 방치해두면 아주까리가 막 둥실둥실 아주까리는 마음대로 나타내지. 그러죠. 그러죠. 아까 그 빈대 있잖아요. 다 아주까리 심으세요. 어릴 때 아주까리 몰랐어. 그냥 자기들이 알았어. 그러죠. 그래요. 그냥 계속 그냥 간격을 한 요 정도 간격씩 해가지고 쫙 뿌리세요. 그러면은 아주까리는 지금 뿌리는 겁니다. 지금에서 아주까리 씨 해서 기름 들깨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아주까리 기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다 해서 그 볶아. 아니 기름 내주는 데서 가면 볶아서 해줘요. 엄청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그 튀김류에도 좋고 전화에도 좋고 그냥 음식에 다 넣어요. 그러니까 아주까리 막 포대로 해가지고 그걸로 장사해도 되겠네. 아주까리 기름. 농사 돈도 덜 들지. 그죠? 잘 자라지. 그리고 아주까리 기름 먹고 남들은 설사 그걸 센 걸로 주세요. 그래서 변비용. 센 걸로 기름을. 센 걸로 기름 내면 변비용. 그죠? 아주까리 꼬마로 싹 바르는 것도 변비용. 변비용 바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류. 그래서 하면은 그걸로 충분히 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 들깨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들깨는 소박함이라도 얘기했지만 고추 사이에 좀 해주면 그 고추 막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들깨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많이 심는 게 아니고요. 뭔가 간장 형태로 심는 거예요. 그 자소나 이런 거는 아까 그 사이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사이 그런 데다 심어주세요. 그냥 들깨 같은 거 잘 자라요. 그냥. 그러면은 그 들깨 같은 경우는 가루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기름은 아주까리고. 만약에 이번에 아주까리 못했다. 그러면은 들깨. 지금부터 들깨는 씨를 그냥 뿌리세요. 그냥 뿌리세요. 그냥 아무데나 샥샥 뿌려놓으면 제가 많이 자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밀식하면 또 안 되니까 다시 모종 내야 되잖아요. 제일 편한 거는 판 요 정도에다가 슉 뿌리세요. 모래랑 섞어서 이렇게 잘 편한 거를 이렇게 줄을 쭉 분 다음에 모래랑 섞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중금세 등장 속는 것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간격은 얘와 얘 사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들깨는 그냥 잘 자라요. 아시겠지만 들깨 자소 같이 섞어도 되죠. 흰들깨 제가 드렸죠? 흰들깨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많으면 기름 쓰면 되고 아니면 통깨로 그냥 쓰시면 되죠. 양념류 해결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김치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김치는 아마 여러분들이 김장김치는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거밖에 없을 거니까. 자, 김치류입니다. 4번, 3번 김치류입니다. 김치는 자 봄부터 가을 초가을까지는 뭘 먹어요? 열무나 얼갈이 이런 거 먹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배추 안 먹으면 돼요. 그거 먹으려면 여러분들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농약 치고 막 농약 안 치면 아까처럼 계속 벌레 잡으러 다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열무 얼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뿌려주세요. 옆에 뿌려주고 나중에 섞어서 김치 담그고 그죠? 섞으면 김치 담그면 되죠. 그리고 놔두면 자기네들이 커지고 하면 됩니다. 열무 얼갈이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김치류가 많잖아요. 바깥에 뭐 있죠? 아까 보니까 고들빼기 뭐 이제 한철 지냈죠.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쓰죠. 왕고들빼기 또 뭐가 있을까? 잡초 중에 지금 그때 나온 거 민들레는 있으면 또 한물 갑니다. 질경이. 하루나 질경이. 자, 등등등 나와요. 이때 꽤 나옵니다. 그러면은 열무, 얼갈이, 왕고기 이거는 수시로 그냥 담궈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김치류에는 이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김치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추, 김장
감자밭에 김장 배추는 두 가지. 배추, 그 다음에 뭐죠? 무입니다. 그 다음에 갓은 주변에 아무데나 뿌려줘요. 갓은 다 잘 자라요. 갓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아무데나 뿌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 잘 자라요. 그리고 씨도 받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씨가 나요. 그리고 배추무, 그 다음에 뭐예요? 쪽파, 흔히 말해서 쪽파는 없으면은 뭐 안 해도 돼요. 배추무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농사를 배추 많이 하면 벌레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 2-3시간씩 앞으로 하겠지만, 그죠? 그런데도 배추는 힘들어요. 그때 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배추 잡기 힘드니까 배추는 일단 최소한만 하세요. 최소만 하시고 다 무로 넣으세요. 무는 안 잡아줘도 돼요. 그냥 딱 해놓고 나중에 비늘 씌우지 마세요, 여기 팀장님. 무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이런 데다가 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아까 그 비닐 세움 같은 이런 모양이랑에 그냥 무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 얘네들이 이제 좀 드러나 있죠. 그럼 얘가 영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여기에서는 속리산이니까 11월 한 10일경이면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수확해가지고 무는 미리 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배추는 언제쯤 수확해요? 여기 한 20일경에 수확하나요? 작년에 살아보셨으면 11월, 1월 말에 수확해가지고 같이 담그시면 돼요. 그래서 배추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시 마늘, 뭐죠? 양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는 거, 자, 벼 심는데 뭐 심어요? 밀이나 보리.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밀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리는 수확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타작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식혜다 먹을 것도 아니고 뭐 보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여름에 보리밥을 막 많이 드실 것도 아니고 밀이 가장 용도가 높습니다. 밀은 수확량이 일단 많습니다. 수확량 많고 털기 편해요. 밀은 한 번만 방아쪄도 되는 거고요. 밀은 두 단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밀가루에서 드실 수가 있고 아니면 밥에 넣어서 드실 수 있고 밀은 용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밀을 어디로? 나락 수확하는데 밀을 바로 뿌려줘도 돼요. 밀을 뿌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밀 수확하고 나서 다시 나락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노는 그냥 투경하려다 하고 어디다 배추, 무 한 나머지 곳에 다 밀을 뿌리세요. 다 나머지 마늘하고 나머지에 다 밀을 보니까 경작탈당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거기에 다 밀은 잘 자랍니다. 아무 데서나. 그래서 밀을 뭐 산파해도 되지만 이렇게 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도 되고 그래서 밀을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 파릇파릇한 밀 그런 것들을 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밀 식량 다 나오네요. 먹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쌈이나 배추나 먹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작물들은 굳이 안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조금씩만 하시고 쌈이나 이런 거는 상추도 사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계시는 동안에 평생 계실 거죠. 여기 산이나 주변에 이런 데서 산나물 들나물 되죠.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건강에서도 좋고 농사에도 단순화시켜서 좋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하나는 모종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모종 내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고추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해야 되겠다. 고추가 워낙 탄저가 많이 오니까 그럴 때 이제 뭐 고추라든가 아니면 토종을 처음에 이제 키워야 되니까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비닐하우스는 통풍이 안 되면 끝납니다. 다 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 다 열어주고 옆에 좀 어느 정도 다 열어줘도 여름에 40도 넘어갑니다. 다 40도.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 사이짓기